맞습니다. 다른 후보 얘기로 넘어가시죠. 김민석 총리 얘기인데 어제 인터뷰 혹시 살짝이라도 좀 보셨어요? 네. 뭐 기사만 봤어요. 기사, 뉴스사이킥에 기사도. 나오셨던데. 근데 원래 김민석 총리가 제가 만나 보면은 굉장히 노잼이시거든요. 근데 어제 인터뷰는 제가 들을 때는 몰랐는데 쭉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뼈 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어쨌거나 그 정치인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선거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는 여당일 경우에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면 그 많이 끌어올린 거를 선거 시즌에 여당이 토스하고 그럼 여당은 그 토스를 받아가지고 선거를 잘 치른 다음에 그걸 다시 국정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해주는 것인데 그 토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에도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 선거 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 또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제 기사는 되게 뾰족하게 안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뾰족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의 성공 공식은 완벽한 당정 일체고 그리고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다. 이 두 개가 승리 공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경 기자께서 말씀하신 노잼이란 얘기는 야마가 딱 떨어져가지고 기사 쓰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돌려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그 내용도 노잼은 노잼이에요. 재미는 없어. 조금 뾰족해진 거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도 이제 전당대회 모드로 전 접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아직은 총리 자리에 있긴 하지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솔직한 그런 평가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김민석 총리로서는 존재감이 조금 더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부 대통령 그늘로 보입니다. 수석 최고위원 됐던 것도 대통령 그늘에서 됐던 거고 총리 지명도 대통령 그늘에서 됐던 거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김민석의 비교 우위가 확고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김민석의 힘의 근원은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럽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그렇다고 대통령 그늘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요체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그늘 빼고는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뭐 저분이 이제 굉장히 뭐 샤프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비전이나 이런 걸 제출할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게 민주주의에서 권력 경쟁은 그 나와 다른 어떤 노선과 경쟁하는 거지 저 상대방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노선들을 제출하시고 그 노선을 갖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전당대회가 좀 격상될 거고 후유증도 덜 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김민석 총리도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대통령님과 인식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의 본질은 총리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 실력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안 도와준 여당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MBS 기준으로는 69%까지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동력이 좀 떨어져서 뭐 50% 초반까지 떨어진 건 맞지만 여전히 그 실력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당이 조금만 체질 개선이 돼서 모두의 대통령과 발맞추어서 모두의 정당으로 가고 이 포용과 실용이라고 하는 이제 쌍용 노선이거든요. 이 쌍용 노선으로 가는 것이 정부만 가는 게 아니라 정당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무엇보다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위기감은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뭐 정부의 실패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이런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칼라로는 절대 국민들 마음 얻기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번만큼은 당에 돌아가서 이 민주당의 체질을 완벽히 이 쌍용 노선으로 바꾸겠다라는 저는 그 의지를 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님과 총리님 둘 다 굉장한 지금 위기감 속에서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 또 시그널 같은 거 제가 정치병 환자여서 읽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로 돌아가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그걸 뒷받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날 공교롭게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수보회의를 진행을 하면서요. 대수보라 그러나요? 뭐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정과제가 782건이 있는데 569건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 이 지연되는 국정과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3%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총리는 나와서 입법을 강조하니까 이거 시그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